야간 열차에서 만난 운명, 황혼의 로맨스. 퇴직의 공허. 저는 이정호입니다. 62세에 은행 지점장직에서 은퇴했죠.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그리워지네요.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요.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켜도 시간이 안 갑니다. 아내 순자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여전히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요리하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도 떨죠. 하지만 저와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응, 그렇네. 점심에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만 오갔어요. 예전에는 은행 일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순자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죠. 요즘 동네 부인들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더라. 순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붙어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나도 이제 그 심정을 알겠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지. 그런데 당신은 이제 집에만 있는 사람이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졌어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죠.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라. 그냥 좀 바깥 활동이라도 해봐. 친구들도 만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좀 나가 있겠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이었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들만 넣었어요. 현금 몇십만 원과 카드, 세면도구 정도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순자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더 서글펐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여러 행선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산행 무궁화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시 50분 출발이었죠. 부산이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야간 열차를 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야간 열차의 동행. 무궁화호 차량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평일 야간이라 그런지 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좌석은 창가 쪽이었죠. 짐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어요. 잠시 후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의상 대답했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벗어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옆자리 여성이 물었어요. 네, 그런 셈이죠. 댁은요? 저도 혼자입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서로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끼리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기차가 안정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창 너머로 어둠 속을 지나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역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박미숙입니다. 그 여성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정호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니 조금 더 친근해진 기분이었어요. 미숙 씨는 생김새가 단아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었죠. 부산에 가실 일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갑자기 미숙 씨의 대답이 제 마음과 비슷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어졌어요. 서로 웃었습니다.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이 와서 차를 팔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고 미숙 씨는 녹차를 시켰어요. 두 분 부산 여행 부럽네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 씨와 제가 동시에 시선을 마주쳤어요. 승무원은 우리를 부부나 연인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괜히 어색해졌죠. 아, 저희는? 제가 말하려던 찰나 미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해일 뿐이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퇴하셨나 봐요. 미숙 씨가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분위기요.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셨을 때 그런 표정을 하셨거든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맞습니다. 은행에서 일했어요? 2년 전에 그만뒀죠. 적응이 어려우시죠? 네. 생각보다 힘드네요.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하고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 말이에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숙 씨와의 대화가 묘하게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묘한 울림. 기차가 대전을 지나면서 승객들이 더 줄어들었어요. 객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 씨와 저는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댁은 어떠세요? 미숙 씨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는 혼자 삽니다. 더 묻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차가 커브를 돌면서 흔들렸어요. 그때 미숙 씨의 손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죄송해요. 미숙 씨가 당황하며 손을 빼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차가 흔들려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내와는 벌써 몇 년째 스킨십 자체가 없었거든요. 좀 더워요? 미숙 씨가 코트를 벗었어요. 안에 입은 니트가 그녀의 몸매를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미숙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해서 고개를 돌렸죠. 야경이 참 예쁘네요. 미숙 씨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작은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기차가 또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제가 미숙 씨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깨가 닿았죠. 미숙 씨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몸을 바로 세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미숙 씨도 뭔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약간 빨개져 있었거든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객차 안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야간 운행이라 승객들이 잠들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하지만 저와 미숙 씨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미숙 씨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네, 잠이 잘 안 오네요. 조용한 객차 안에서 우리의 속삭이는 대화만 들렸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요? 편하게 말이에요. 미숙 씨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아내와도 그냥 필요한 말만 하죠. 쓸쓸하시겠어요? 그렇죠.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미숙 씨가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누군가 저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미숙 씨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댔어요. 좀 졸려요. 편하게 쉬세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어깨에 전해졌습니다. 이런 느낌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불편할까봐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과거의 그림자. 새벽이 되면서 미숙 씨가 잠에서 깼어요. 제 어깨에서 고개를 들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언제 잠들었는지. 괜찮아요? 편하게 주무셨나요? 객차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경상도 산간 지역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부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제가 물었고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2개를 사왔습니다. 고마워요. 미숙 씨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약간의 주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생각해둔 곳은 없어요. 그냥 바다나 보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는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요? 저는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용실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30년 동안 말이에요. 가게를 키우는 것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미용실만 생각한다고. 미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도 미용실 생각만 했거든요. 제가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나요? 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고 저는 미용실을 선택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워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어떻게요? 가족을 지키려고만 했어요.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죠.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모든 걸 책임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혼자였어요. 미숙 씨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아내와 대화가 없어진 게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함께 사는 기분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습관 같은 거죠. 그러게요. 저도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은 그랬어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에 닿아 있었어요. 미숙 씨는 일을 택했고 저는 가족을 택했지만 둘 다 무언가를 잃었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외롭지 않아요. 미숙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상하죠. 어제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이 낯선 여자와 있을 때가 더 편했습니다. 뭔가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 기분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미숙 씨, 네? 혹시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미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글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차가 부산 외곽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어요. 흔들림. 부산역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미숙 씨와의 이 특별한 시간도 추억이 되어버릴 거고요. 정말 아쉬워요. 미숙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편한 시간은 언제 또 있을까요? 기차가 마지막 커브를 돌면서 크게 흔들렸어요. 미숙 씨가 제 쪽으로 기울어졌죠. 자연스럽게 그녀를 잡아줬습니다. 순간 우리는 아주 가까워졌어요. 미숙 씨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호 씨, 미숙 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안 돼요? 미숙 씨가 속삭였지만 몸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미숙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눈을 감았어요. 순간 키스할 뻔했지만 이성이 말렸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을 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서로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차가 부산역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도착했네요. 미숙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이 여행이, 이 만남이 모두 끝나는 거죠. 미숙 씨, 혹시, 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부산 구경이라도 하면서요. 미숙 씨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요? 하루만이요?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사실 제 마음은 친구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루만이요? 미숙 씨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차가 완전히 정차했어요. 승객들이 짐을 들고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려요. 제가 미숙 씨의 가방을 들어줬어요. 부산역 플랫폼에 내린 순간 바다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맡는 바다 향이었습니다. 바다로 갈까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숙 씨와 나란히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진짜 연인처럼 여행 온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 네? 오늘은 그냥 이정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저 같았습니다. 저도요. 뭔가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택시가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어요. 새벽 바다가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바다 앞 고백. 해운대 해변은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미숙 씨와 저는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정말 시원하네요. 미숙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걸 보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앉았어요. 찬 모래가 손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호 씨,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어요? 미숙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생각해보니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아마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미숙 씨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용실에 손님들은 많이 와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머리만 하고 가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다들 바쁘다고 하고 사실 저도 뭔가 위축됐죠. 파도가 우리 발 앞까지 밀려왔다가 빠졌어요. 그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미숙 씨. 네? 어젯밤에 기차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미숙 씨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저도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싶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랬다면? 미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랬다면 서로 사랑했을까요?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요. 바닷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꿈 같았어요. 30년 넘게 한 여자만 사랑해온 저에게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미숙 씨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도 그중 하나고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숙 씨도 새로운 사랑 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이 나이에도? 당연하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바다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그러게요. 뭔가 드실까요? 근처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속을 달래줬습니다. 맛있네요.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호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이라든지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미용실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요. 요리 같은 거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꿈꿔도 될까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요? 우리가 정말 연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루만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좋아요? 하루만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해장국을 먹고 나서 우리는 해운대 일대를 구경했어요. 동백섬도 가고 수족관도 둘러봤습니다. 정말 연인처럼 다정하게 돌아다녔어요. 저기 보세요. 미숙 씨가 바다 위 요트들을 가리켰어요. 부럽네요. 저렇게 자유롭게 떠다니는 게. 우리도 지금 자유로워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긴 하네요. 오늘 하루만은요. 점심때가 되어 횟집에 들어갔어요. 회를 먹으면서 소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취하면 안 되는데.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소주가 들어가니 더 대담해졌어요. 서로 손도 잡고 어깨도 기댔습니다. 정호 씨, 솔직히 말해요. 뭘요? 지금 제 마음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떤 마음이요? 제가 정호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미숙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서로 고백하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미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예요. 우리는 해변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숙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숙 씨가 말했어요. 네, 그래야죠. 근처 모텔을 찾았어요. 방을 2개 잡으려고 했는데 미숙 씨가 말렸어요. 굳이 2개 잡을 필요 있나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미숙 씨가 얼굴을 붉혔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이니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럼 방 하나만 잡을까요? 네.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어색해졌어요. 같은 방에 있다 보니 의식이 되더라고요. 샤워 먼저 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미숙 씨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미숙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이제 할게요. 저도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미숙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 씨. 네? 오늘 하루만은 그냥 한 남자와 여자로 있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그녀 옆에 앉았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정호 씨. 뭘요? 오늘 하루 동안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하루 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감정에 몸을 맡기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가는 길.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미숙 씨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 남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숙 씨도 깨어났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서로 웃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드실까요? 좋아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정호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어제 오늘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우리는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같은 기차 탈까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그럴까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렸어요. 어제와 같은 무궁화호였습니다. 신기하네요. 어제 이 기차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게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기차에 올라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부산을 떠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호 씨, 집에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혼자 여행했다고 하려고요. 댁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씁쓸했어요. 미숙 씨. 네? 후회해요? 미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서요. 저도 그래요. 덕분에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차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연락할까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위험하죠?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 문자라도 주고받아요. 좋아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 네?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정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역 대합실에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미숙 씨가 먼저 떠났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부산 다녀왔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숙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미숙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무사히 도착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나머지 인생은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말이에요. 미숙 씨가 준 용기를 잊지 않겠다고요. 야간 열차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